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속이 많이 상하시겠죠. 예. 그 5년 전에 주택을 이제 완공하고 지금 5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집이 약간 뭐 이렇게 기울어졌나 봐요. 그래서 거실이나 방에 구슬을 놓으면은 구슬이 그냥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닥 수평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수평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얘기가 이게 땅이 꺼졌다. 어느 쪽이 치마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이 치마가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치마가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한쪽만 치마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동치마 또는 부등치마 뭐 같은 말인데,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뭐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원인이 교과서상에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 특히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바로 올렸어요.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영상으로 이제 올린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영상을 켰는데, 자, 이 기초라는 거는 참 이게 어떤 수정하거나 잘못되면 보수하거나 이게 과거에는 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이 기초도 이거 바로 잡습니다. 예, 그런 기계와 공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염려하시지 말고 이거를 어떤 보완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관건은 이런 비용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했던 그거는 나중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보수 업체라는 거 뭐 이런 데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알아서 그걸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축에서 기본은 집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지 조성이 돼야 되겠죠. 일단 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사진대는 평평하게 하고, 너무 이게 지내력, 땅이 물렁물렁해서 기초를 받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일 때는 집안 계량이라 그래서 또 연약 집안을 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토목 분야인데, 토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완전히 그냥 바탕이 돼, 바탕, 베이스죠, 베이스. 몰라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뭐 몰라서 그랬다. 이건 지금 몰라서 죄가 돼요.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집 짓는 분들이 일단 이 땅에 대한 기초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튼실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또 곧고 뭐 가지가 있고, 이렇게 딱 이게 세 가지 정도가 튼튼하면은 그 나무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 뭐 잎사귀 끝이 갈라졌다, 뭐 어떻다, 뭐 꽃이 뭐 안 핀다, 뭐 그런 소소한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 건축에서 보면은 그 자잘한 하자라 그러죠, 하자. 아파트도 새로 져가지고 입주할 때 그 하자 체크해서 그 신청하는 기간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이 무상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 불만족 요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축주나 뭐 시공자는 또 거기에 대처를 잘 하고, 건축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거 가지고 뭐 분쟁이 나고 이러면은 진짜 복되지 못해요. 그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 다 어렵게들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예. 어쨌든 이 부동치마, 이게 한쪽만 기울어진다,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슬이 이 한쪽으로 뭐 이렇게 굴러간다든지,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 창을 이렇게 열면 돌을 스르르륵 다쳐요.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꽤 큰데,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뭐든지 뭐 급하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장마 기간도 좀 끝나고, 너무 이 더운 또 이런 여름, 한여름철, 또 이 여름철 피크 때는 교통도 엄청 막힐 수가 있어요. 또 거기가 이제 경관이 너무 좋은 데다 보니까 여름에는 뭐 이 피서객들이 막 엄청 몰리는 동네라서, 차라리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도 하나의 또 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집 짓기 위해서 이제 보강토를 다 쌌잖아요. 다 쌌으면 이제 그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원래 이런 경사에 이런 땅입니다. 경사가 좀, 우리나라가 대부분 경사지가 많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돌을 좀 쌓고 여기는 보강토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흙을 이렇게 다 메웠죠. 흙을 다 메웠습니다. 근데 건물이 어디에 앉혀지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앉혀질 예정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네, 이렇게 앉혀질 예정입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초가 이렇게 앉혀질 거 아니에요. 기초가 앉혀진데 뭐 쉽게 그냥 매트 기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트 기초. 그러면 땅이 침하가 될 때 이쪽은 어떻게 돼요? 되매운 양이 많죠. 여긴 되매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침하량이 좀 커요. 세월이 가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생땅이죠. 그래서 침하량이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쪽에 되매운 쪽이 깊으면 깊을수록 침하가 많겠죠. 그래서 이 건물이 조금 이 상태로 그대로 한다고 오래되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쪽이 침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슬이 여기다 구슬을 놓으면은 구슬이 떼굴떼굴 이쪽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치마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은 지내력이 높고 이쪽은 매운 쪽이라서 지내력이 낮다. 그러면 이쪽이 치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골조하시는 박반장 얘기는 여기다가 깊게 이제 여기까지 원 지반까지 내려서 여기다가 이제 옹벽 기초 이렇게 해서 줄기초식 여기를 올려서 매트를 또 여기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도 뭐 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질 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뭐 이쪽은 또 이쪽대로 받쳐주고 이쪽은 또 이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이것도 이쪽은 생땅 깊이 해가지고 여기는 치마가 예를 들어 거의 안 되고 이쪽이 오히려 또 치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엔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좀 팠다 되메웠듯이 이쪽 생땅도 다시 비슷한 깊이로 여기를 다시 팠다가 되메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기초를 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치마량이 거의 균등하게 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깊이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 매운 성토한 깊이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장비랑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뭐 기울어진 이 빌딩도 바로 잡는 물론 뭐 고층 빌딩은 곤란하지만 웬만한 뭐 한 5, 6층짜리 이것도 다 바로 잡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 짓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 기초 밑에 지반, 대지 조성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이력을 모르잖아요. 그 땅에 대한 이력. 여기가 원래 골짜기였는데 보강토 쌓고 다 매운 땅인지, 여기가 과거에 무슨 뭐 쓰레기 매립장이었는지, 여기가 뭐 또 쉽게 하는 거 우리가 서류를 떼어보면 국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어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가 이 또랑이었다 이거죠. 물 흘렀던 길이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를 뭐 다 흙으로 메우고 뭐 이쪽에 뭐 허가 받아서 집 짓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이 겉보기엔 다 똑같은데 서류를 떼어보면 또 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물길이 흘렀던 자리다. 다시 땅을 메워도 어떻게 돼요? 이 골짜기에 그 또랑 같은 데는 자갈층이 많아요, 거기에. 그럼 거기 아무리 메웠다 그래서 그 자갈 틈을 이용해서 또 물이 흘러 나갑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점들. 근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꼬랑 앞에다가 흙을 채워야 되니까 또 보강토를 쌌다. 그러면 그 보강토가 터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마철인데 이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지나가면서 뭐 보강토 축대 이런 것들이 이 붕괴 되기도 하고 붕괴 직전에 변형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 치마에 대한 거 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뭐 그림이랑 그런 거 다 보시면 또 이해가 돼요. 아, 이런 경우에 부동 치마가 될 수 있구나. 예? 뭐 지하수를 뭐 계속 퍼내가지고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든지 또는 옆에 뭐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뭐 터널 공사를 뭐 하면서 지나갔다든지 예? 그리고 또 옆에 건물을 짓느라고 과다하게 막 파서 그것도 지하수위가 또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든지 또 여기에는 말뚝을 박아서 받쳤는데 여기는 안 받치고 뭐 이런 거 또는 건물이 예? 이렇게 땅이 있으면 건물 설계가 이렇잖아요. 건물 이쪽은 이렇게 높고 이쪽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해서 지어놨을 때는 이쪽에 하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침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쪽에는 많이 침하하고 이쪽엔 덜 침하하고 이게 부동 침하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다가 또 말뚝을 이렇게 박았어요. 말뚝을 박았는데 여기 딱딱한 층이 있는데 말뚝을 여기까지 박았어요. 딱딱한 층에 말뚝이 박히면은 이 말뚝을 지지말뚝이라 그럽니다. 지지말뚝. 예. 근데 이쪽은 또 깊이 안 박고 이렇게 낮게 박았어요. 예. 이런 거 딱딱한 이 깊이에 있는 이 지지층하고 닿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마찰 말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말뚝 자체가 또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치마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부동치마의 원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 생략하고, 지금 질문 주신 구독자님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가 따로 그 메일로 기초 바로잡는 업체 두 군데 연락처 보내드렸으니까 서로 그걸 한번 진단해 보시고, 아마 그렇게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해서 집을 딱 바로 잡아주세요. 이 건물이 이게 어떤 건물이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수직으로 힘을 받던 재료들이 이렇게 수평 힘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문제로 집이 뭐 바로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이게 고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그 즐겁지가 못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고쳐야 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정말 그 작은 공사 금액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죠. 진짜 평당 500만 원도 훨씬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집도 기초만큼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초에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갔죠. 생 집안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기초가 줄기초로, 콘크리트 줄기초로 올라오고, 그 기초 올라온 만큼 또 성토를 해서 그 도로보다 낮은 그 땅을 이렇게 높였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집을 지을 계획이나 내 땅이 도로보다 낮다 그러면 도로 레벨 정도로 이렇게 성토를 해서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흙도 받아야 되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집 값어치가 틀려져요. 도로보다 낮은 집은 아주 안 좋습니다. 매매도 잘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부동치마에 의해서 집이 기울어질 수가 있다. 예. 알아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주신 구독자님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해결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